네, 스크린에 고지되어 있는 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이 관객분들의 질문을 제가 받아서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남기실 동안 먼저 성대현 선생님들께서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지 연출한 조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둥지에서 둥지 역을 맡은 조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둥지에서 김소연 역할을 맡은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둥지에서 진아 역을 맡았던 장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젠가 터질 거야 연출한 서태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젠간 터질 거야에서 덕주 역할을 맡은 장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림 역을 맡은 이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나쁘게 연출을 맡은 김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나쁘게 배경역 맡은 천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나쁘게에서 해리 역을 맡은 황가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가리 파이터 서가인입니다. 네, 아가리 파이터 사리 역을 맡은 허다희입니다. 네, 먼저 참가해주신 선생님들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객 질문인데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과 또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궁금하다는 질문이거든요. 또 좋았던 부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건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둥지 연출할 때 좋았던 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만 있던 어떤 그림들을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고, 힘들었던 점은 크게 저는 힘들었던 기억은 없지만 다른 분들한테 많지 않았을까 슬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즐겁게 촬영했던 작품입니다. 네, 저는 둥지 촬영할 때 아무래도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해서 촬영 분위기도 너무 재밌었고 촬영장에서도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너무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나쁜 점은 딱히 없는데 굳이 촬영 없다 그러니까 아니 없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좋았던 거는 일단 다 좋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거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역할을 맡아서 촬영을 했었던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나빴던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또래랑 찍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역할을 했던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너무너무 되게 색다른 촬영이었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힘들고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촬영하면서는 그 영화 중간에 이제 혜림이 연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되게 좀 여러 테이크 찍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카메라 이렇게 줌렌즈로 이렇게 줌을 당기면서 이렇게 티록한 건데 그 장면을 되게 여러 테이크 하면서 좀 들었던 느낌이 그 혜림 배우도 되게 집중하고 있고 저도 이제 되게 집중해서 서로 되게 집중해서 뭔가 좋은 장면을 얻어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순간이 촬영하면서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제 영화는
스텝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장 도와주신 근영 누나 빼고는 그래서 그 촬영 준비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저 혼자 좀 준비해야 되는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그 아이들과 집사람과 같이 영화를 찍어서 굉장히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집이 산 속에 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낮부터 계속 씬을 찍는데 지하수를 파러 왔어요. 그 계속 쿵쿵쿵쿵쿵쿵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왜 하필 지금 지하수를 팔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 뒤에서 지하수를 파는가.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즐거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 신랑이고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저희 집이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배우로서는 힘들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선물 같은 작품이 돼서 오늘도 보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컸구나 이런 게 또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했고 힘들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인물을 만나면 그 인물에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보고 제가 그 인물을 관찰하고 만들어가는 게 제가 그 재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캐릭터부터가 제 이름이니까 되게 다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연기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그것도 마지막 장면 연기하고 이제 계속 하면서부터 저하고 해림이라는 캐릭터가 맞다 하니까 또 거기서 터지는 되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촬영 현장에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연출도 처음이고 이제 모든 게 처음이어서 이제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영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배우들의 이제 그 협력으로 해서 하나의 영상이 나왔던 게 되게 뭔가 짜릿한 느낌이었고 또 배우들이 되게 케미가 좋아서 되게 촬영장에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되게 장난만 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영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시너지가 있었던 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뭐가 힘든지 잘 몰랐던 것도 있는데 되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되는 작업이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뭐 촬영 현장에서 너무 장난을 쳐서 이제는 몰입을 해주세요 라고 마지막 날에 예민해서 한번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 다 합이 잘 맞아서 계속 깨르르 웃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이제 이 배경이라는 친구를 연기를 하려면 아침에 장치를 붙여야 돼요. 이제 어깨에 패드 2개씩 화장실에 아침에 가서 이제 소프님한테 뽕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붙이고 이제 또 마무리로 깔창 2개씩 깔고 키도 기본 3장씩 입었었거든요. 사이즈별로 해서. 그래서 되게 조금 더웠는데 그게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배경이라는 인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참 좋았습니다. 네. 저도 촬영하는 내내 그 여고생 3명이서 정말로 그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사소한 거에도 막 다 웃고 재밌고 사실 저는 힘든 게 단 하나도 없었던 촬영장이었어서 그냥 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즐거웠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액션을 찍고 싶어서 이 영화를 생각을 했었던 거라서 그 장면이 만드는 과정, 뭐 물론 배우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액션을 연습하고 찍고 편집하는 과정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힘들었던 거를 꼽자면은 이제 그 보셨다시피 스트리밍 하는 장면에서 댓글들이 올라가잖아요. 다 이제 제가 직접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그래픽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안에 닉네임을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하나 켜서 아래 다 하고 뭐 동기들 이름, 교수님 성함 다 써보기도 하고 내용도 뭐 신조어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좋았던 점은 그때 제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입생일 때 찍었는데 하필 그 상대 별이가 같이 동기인데 하필이면 제일 친하게 지내던 애가 같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때 같이 친구 했는데 솔직히 프리 기간 때 좀 힘들 때 좀 잘 맞아가지고 우리 의미 있어? 이러고 맨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쁜 건가? 아무튼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즐거웠었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건 제가 사실 이가 조금 약해서 소품 먹는 거나 손가락 물어 뜯을 때 그 배우분이 너무 강하게 저도 어떻게 물긴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아프시니까 그렇게 뭐 먹을 때, 물 때 좀 힘들었습니다. 네, 좀비 영화를 찍는 고충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제 영화 각각의 좀 의미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들께 질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둥지 같은 경우에는 소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관객 질문 중에 이 흐르는 액체들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핑크색 액체라던가 또 검붉은 액체라던가 이 흐르는 액체들의 의미를 조금 여쭤보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둥지에서 슬라임 자체를 좀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는 한 거였고요. 중학생 친구들이 슬라임 갖고 노는 모습 볼 때 이제 제가 거기에 파츠가 좀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약간 뒤섞이는 모습들이 가끔 좀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인간 군상하고도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좀 제가 둥지를 쓰면서 쓰레기집이라든지 고독사한 현장들을 취재할 때 거기 검붉은 진액들이 좀 많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검붉은 진액뿐만 아니라 쓰레기에서 나온 진액물들. 근데 그런 색깔들이 조금 이제 슬라임 형태랑 좀 비슷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영화 안에서 상징으로서 그 슬라임이 계속 흐르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관객 질문에도 있는데요. 영화가 거의 시종일관 붉은색과 핫핑크색이 반복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는 세봤는데 제목, 핸드폰 케이스, 노트북, 둥지방 스탠드, 둥지방 조명, 포스터, 액자 프레임, 벽에 붙은 포스트잇. 제가 빼놓았을 것 같은데요. 꽃도 분홍색이고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벽에 있는 파이프 같은 것도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나 싶었는데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색깔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미술 감독님께서 와 계신데 저희가 그 둥지의 욕망을 마젠타색으로 설정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둥지 영화를 제가 컨셉을 생각했을 때 좀 색감들이 화려하게 부딪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 중에 이제 둥지라는 애를 나타낼 수 있는 키포인트 색깔은 마젠타로 저희가 잡고 설정을 했고요. 제가 이제 미술 감독님께 요청드렸던 건 매 컷마다 하나의 소품은 마젠타였으면 좋겠다 였어서 아마 매 컷마다 다 마젠타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서 마젠타가 계속 보이게 됩니다. 욕망을 상징하는 색?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둥지의 욕망을 좀 도드라지게 상징하는 색입니다. 언젠간 터질 거야 서태범 감독님께도 지금 관객 질문 들어와 있거든요. 먼저 조금 자전적인 이야기인지 여쭤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이야기는 아니고 배우님들의 이야기가 가까운 건가요? 이 이야기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혜림 배우랑 장덕주 배우 뭐 가령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기 전에 덕정이랑 옛날에 같이 이제 저희 배우를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배우분이 있었어요. 근데 25살이셨는데 벌써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도 이제 배우 부부였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랑 좀 대화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본인은 이제 남편을 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25살이신데 그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활동하면서 보니까는 남자 배우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둘 다 잘 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이제 남편을 밀어줄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안타깝고 되게 젊고 되게 매력적인 배우이신데 근데 보니까 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부로부터 이제 압력이나 그랬던 뭐 남편이 뭐 그만두라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 내리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기억 속에 되게 깊게 남아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덕주 형이랑 저랑 이제 최정 배우랑 셋이 이제 모여서 그때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뭐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제 모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덕주 형이 이제 혜림 누나도 같이 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끼리 뭐 원래 다른 시나리오로 같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혜림 누나를 사적으로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그때 그 혜림 배우가 그 둘째 혜환이를 데리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저희 이렇게 뭐 시나리오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든 생각이 뭐 남편이 배우고 근데 그 부인도 배우인데 육아 때문에 쉬고 있는데 이런 자리 남편 미팅 자리에 와서 그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딱 여기서 얘기하면은 되게 그 상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때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가족이 있으니까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촬영할 때는 어쨌든 그 장소나 이런 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한 컷 찍고 차에서 한 컷 찍고 그 다음에 저희 만났던 카페에서 그 카페에서 결국 찍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찍고 해서 하면 뭔가 얘기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시나리오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이야기예요. 네. 그 언젠간 터질 거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킬포? 아마 아이들의 연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영 연기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관계 질문인데요. 그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 지금 시나리오에 원래 없는 장면이 이제 처음에 닭장 장면 있잖아요. 닭장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이제 집을 좀 구조를 보려고 제가 몇 번 놀러 갔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그래서 근데 닭장이 이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닭장 보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에 넣으면은 그림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닭장에 들어가는 그 혜림이 아침에 닭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혜림의 처지랑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간 여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닭한테 거기서 닭이 계속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알을 이제 뺏기는데 혜림한테 그 뺏은 달걀이 또 아이가 먹고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 닭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혜림이 본인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애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있어서 뭔가 깊게 생각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나에게 좀 미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연기 지도는 애들이랑 일단 저는 좀 그 전에 많이 친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집에서 찍으니까 크게 이렇게 디렉션 주지 않아도 애들이 되게 편하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연이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아주 그 가족들이랑 집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연기에 되게 만족했습니다. 본인 연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앞으로 주의 깊게 볼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네. 우연히 나쁘게 김예원 감독님께도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화도 인물의 감정선과 따라가는 게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인물들의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원이 배경을 그렇게까지 내몰아야만 했는지 그 주인공의 감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이거든요. 려원이 배경을 왜 그렇게 말했을까? 려원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배경이라는 친구가 이제 일단 싫었을 텐데 그게 왜 싫은지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 배경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 여자인데 남자같이 하고 다니고 남자인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일단 싫었을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배경이라는 캐릭터가 짝꿍이 되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또 인간적인 매력이나 뭐 친구로서든 뭐 동성 친구라고는 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명한 감정선들에 대해서 느꼈는데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또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해리가 배경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좋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단짝 친구가 또 그런 그 배경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또 둘 사이에 대한 질투, 그 단짝 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을 거고 배경이라는 친구에 대한 질투도 또 있었을 거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둘 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긍정의 어떤 본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시그널 같은 거를 강한 부정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에어팟에 대한 범인은 누구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에어팟의 범인은 그냥 의문의 학생인데요. 그 에어팟을 그러니까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를 이제 여원이 발견하고 갔는데 이제 그거를 사건을 조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날에 해리가 배경한테 이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좋다고 여원에게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되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런 어떤 충동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를 사회에서 그 반이라는 사회에서 이제 도둑 또는 뭐 변태 이런 걸로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가리 화이트의 서가영 감독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관객님들 마음과 또 제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님들과 같은 질문인데, 그렇게 먹는 젓가락과 돌 어떻게 만드신 거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전부 직접 만든 거고요.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촬영을 할 때 제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낮은 온도로 구우면 안 타고요. 그리고 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초콜릿으로 만들고요. 이제 이 친구가 먹다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드시지 마세요. 벽돌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베스밤을 만드는 원리랑 같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압축을 해서 색소를 타서 만든 거고요. 굉장히 짭니다. 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저도 중학교 과학 시간인데 돌아간 느낌인데, 네, 서가영 감독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가 장르 영화로 점프하잖아요. 중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좀비 영화의 문법으로 거의 흘러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가면 장면도 히어로 영화 문법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르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쓰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라기보다는 그 장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 영화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장르 영화만 볼 정도로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에 묻어난 것 같아요. 그 가면은 히어로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을 되고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가면을 쓰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리의 특수성을 부여하고자 자기가 먹은 그릇으로 가면을 만들었다는 설정을 넣었습니다. 이 배우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동지에 관련해서 배우님들 전체에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먼저 배우분들 너무 세 분 다 각각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신 것 같다라는 감상이 있었고요. 연기 합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서로 칭찬 타임을 해달라라는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또 둥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름이 둥지냐라는 질문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실 때 한번 끼워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둥지란 이름이 딱히 이유가 있나요? 제가 대신에 이유가 있어요? 자연스러워 떠넘기기. 네. 둥지가 이 친구들 집이 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둥지라는 표현으로 그거를 한 거고, 그래서 한둥지라는 이름의 그런 의미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다 비슷하고 한 살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거의 친구같이 잘 놀아서 합은 진짜 좋았고요. 촬영할 때도 막 장난치면서 놀고, 아니면 저희가 또 따로따로 항상 촬영 전에 막 대본 리딩이라든지 자주 만났었어요. 그래서 더 친해져서 더 좀 합도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나연이가 굉장히 처음에 나연이랑 해금이를 봤을 때 솔직히 너무 셋 다 내성적이어가지고 쭈쭈쭈 이러고 안녕 몇 살이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망했구나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너무 다 셋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격 다 좋은 친구들인 것 같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연기도 너무 잘해줘서 제가 더 편히 연기할 수도 있었고, 아무래도 셋이 좀 의지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만났을 때는 언니가 말했다시피 진짜 셋 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어떡하냐, 야,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진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말도 편하게 하게 됐고, 진짜 장난도 진짜 너무 많이 쳐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이제 집중하고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만큼 되게 많이 친했었고 합도 많이 잘 맞았는데, 일단 해금이는 영화 안에서 해금이가 소연이한테 시키면은 제가 둥지한테 되게 좀 직설적으로 말하고 이런 설정이었는데, 해금이가 그런 역할을 되게 진짜 엄청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그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워낙에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언니는 다 완벽했어요. 저는 절대 내성적이지가 않고요. 근데 둘이 진짜 너무 조용해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말 걸어야 되지? 그리고 보시면은 진짜 다 유명하신 배우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잘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우리 나연이는 진짜 친구로서도 잘 맞았고 너무너무 네, 잘했어요. 그리고 은영 언니도 네,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모두 다 또래니까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훈훈합니다. 신뢰 온도가 1도 올라가네요. 네, 언젠가 터질 거야 배우님들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 영화는 엔딩 장면이 되게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림이 빨래를 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또 배우님께서는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빨래 갤 때 신랑 욕했어요. 네. 신랑 욕했고, 실제로 실제로 저희 신랑은 굉장히 저보고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애 키우면 그냥 신랑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베갯잎을 적시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다 떠올렸고, 네, 떠올렸어요. 네. 욕했습니다. 네. 그 언젠가 터질 거야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님들께서 실제 부부시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에서 되게 그 경력 단절 문제가 어쨌든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분 다 배우신데 요즘은 누가 살림하세요? 라는 질문. 최근에는 제가 얘기해요. 네. 최근에는 둘 다 연극 연습하고 있는데요. 신랑은 목, 금, 토, 일 연습하고요. 저는 화, 수 연습합니다. 네. 네, 그럼 번갈아 사신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네. 되게 땀이 나네요. 네. 우연히 나쁘게 배우님들께도 질문이 많은데요. 이 배경과 배경 주변 인물들의 관계성을 잡고 연기하시는데 참고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를 연기할 때 참조한 레퍼런스라던가 혹은 자신 실제 인간관계라던가 그런 부분 혹시 참고사항이 있었는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사실 레퍼런스는 없었고요. 연출님한테 좀 궁금했던 거를 뭐 리허설을 한다던가 했을 때 계속 물어보고, 대본에 좀 잘 나타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배경이라는 친구 자체가. 그래서 네, 그렇게 참고는 대본으로 했습니다. 네. 대본이 좋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가리 파이터 같은 경우는 한번 됐습니다. 네. 아가리 파이터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서가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리 파이터에서 연기를 한 서다희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가 리얼리티의 기반 위에 조금 비현실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하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하셨던 연기라서 좀 어려우신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안점을 주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목요일 날에도 좀 비슷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해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이런 게 맞아요? 아니면 이런 게 맞아요? 라고. 왜냐면 너무 얘가 손바닥 바꾸듯이 조금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좀 힘들어서. 근데 가연 선배는 둘 다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자 그냥 공부를 엄청 하면서, 제 룸메이트도 연기를 하는데 맨날 가서 물어봤어요. 얘가 이래. 근데 이러는 것도 말이 돼? 이러면서 맨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막 제가 며칠 동안 맨날 그러니까 귀찮았나 봐요. 그냥 악플러들은 원래 다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주인공이고 뭔가 영웅적인 인물인 거라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악플러들 그런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유튜브 밖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뒤에서, 가면 뒤에서 있을 때는 뭔가 뭐 당당하고 멋있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실제로는 좀 찌질하고 겁 많은 사람인 거죠. 약간 그런, 나는 원래 앞뒤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희가 되게 많은 질문을 소화를 하고 싶은데 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소화하지 못한 질문들은 제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되게 우여곡절 끝에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셨는데, 이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차기작 일정이 있으시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전주에서 사실 상영할 때에는 관객분들을 뵙지 못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영화 봐주신 분들 뵙고 있으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이 작품보다 더 좋은 영화 또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주에서 처음 볼 때랑 서울에서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전주에서는 이런 경험도 없었고 그냥 딱 영화만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제 처음 영화 봤을 때 제가 제 연기를 못 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연기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제가 스스로 보는 게 뭔가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볼 때는 그래도 뭐 전주에서 처음 봤으니까 뭐 아무렇지 않겠지 하고 왔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연기를 봤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분들께서는 저희 둥지 작품 잘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험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볼 일이 없겠지만 아무튼 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많이 좀 이렇게 마스크하고 손 소독하고 열 재고 이러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연기도 하고 연기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둥지 GV 하는 게 또 처음이고 또 제가 GV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많이 떨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해서 너무 좋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작품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극장에서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원래 이게 서울 상영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젠가 터질 거야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덕주 이혜림 배우 가족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영화였는데 두 분 배우로 출연해 주시고 이제 애들도 같이 출연하고 그다음 집이랑 차랑 다 이렇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여기 와 있는데 제 동생이 형 영화 찍으라고 카메라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로 이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또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영화였는데 동생에게도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얼마 전에 부천에서 괴담 단편 제작 지원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 시나리오가 당선돼가지고 지금 다음 작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완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집도 빌려주고 차도 빌려주고 남들이 들으면 무슨 연극쟁이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큰애가 아토피가 있어서 시골로 가게 됐는데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런 공간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되게 우리 가족들한테 굉장히 선물이 되는 좋은 작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찌됐건 이렇게 바깥 사람 죄송합니다. 계속 오늘 사과를 하게 되는데 이러려고 여기 앉았나. 아무튼 이렇게 되게 저희들끼리 열정으로 뭉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서로 마이크도 들어주고 옆에서 조명기도 없이 가등 같은 거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하면서 찍었던 이 작품이 이 전주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서 관객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저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저희 이 영화 만들게 됐을 때 아까 얘기 드렸지만 감독님 혼자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도와줬던 분장 디자이너 김근영 저희 언니가 여기 오셨는데 저분 없었으면은 되게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분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의 이야기라고만 그냥 생각하지 않았고요. 언젠간 터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다 언젠간 터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주 영화제에서 저희 작품을 우연히 나쁘게를 출품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상황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보러 못 오는 상황에서도 또 서울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도 또 더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도 저번 GV 때도 말했는데 저희 배우도 그렇고 이제 촬영하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다 스태프들 다 잘 도와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서 2학기 때도 다른 작품으로 또 제작해서 이제 다른 작품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작품 만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서울 상영 덕분에 많은 지인분들, 가족, 또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예정돼 있는 촬영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작품으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계자분들만 모시고 영화를 봤는데 서울 상영하면서 이제 뭐 관객분들이나 뭐 따로 지인분들 이렇게 모셔서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뷰 많이 오는 날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더 단단하게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영화니까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웃으셨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웃음이라도 지으셨으면은 저는 만족을 하고요. 이렇게 비도 오고 코로나도 있고 너무 힘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내년에 복학을 하고 새로 이런 기상천외한 영화들을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서울 상영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오늘 제가 알바하고 오느라 같이 영화 못 봤는데 그때 전에 봤을 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학기 다녀야 돼서 다음 학기 다니고 좋은 기회 있으면은 네, 언젠간 다시 터지겠습니다. 네, 한 달 참여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관객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